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황 거래소는 강하고요. 코스닥은 또 어제처럼 좀 등락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시황 한마디로 좀 어떻게 포인트 주시겠습니까? 예, 성장에서 가격으로의 변화가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올지는 다음 주까지 조금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격으로 변화가 왔다는 거는 어떤 수급적인 상황일까요? 아니면 뭐 글로벌 시황을 좀 반영했다고 봐야 될까요? 글로벌 시황이라기보다는 경기 여건 뭐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뭐 저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시장을 하방 충격을 줄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6월 17일 FOMC에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국의 반응을 그래도 확실한 거는 금리 인상이라는 건 이제 경기에 대한 확인이 되는 것이고 경기가 좀 더 이제 뚜렷하게 상방 쪽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경기랑 크게 상관없이 올라왔던 성장주군들에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제 경기 그 순환형 종목들 쪽으로의 자금 이동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최근에 제가 대우조선을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뭐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들 쪽에서 아직까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준다라는 것은 글로벌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약간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가격이 싼 종목들은 뭐 장기 롱텀 포지션들이 이미 진입이 시작되는 건가 싶을 정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각별히 내용이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성장주들은요, 뭐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오히려 그쪽은 개별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저는 중장기 매수를 완료하자는 쪽은 아닙니다. 다만 매수를 한 1차적으로는 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닉스인데요. 자, 뭐 실적 대비로 뭐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시황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평가들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로 선전하는 흐름 오랜만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지금 구간에서 좀 위쪽으로 더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이닉스는 지수 연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되게 낮은 주식이 있고요. 뭐 그게 예를 들어 조선주나 뭐 건설주, 철강주 같은 게 될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 차트는 위쪽에 있지만 뭐 밸류 자체는 상당히 매력이 있죠. 뭐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하이닉스인 것 같은데 근데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3위권에 있죠. 이 하이닉스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 2천 원을 넘긴다라는 가정을 하고 전략을 수립한다면 지수도 2,200을 넘어간다라는 전략이 같이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중국 쪽에서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메모리 시장, PC 시장이 경기의 순환을 계속 탈 거기 때문에 기적으로는 괜찮은 관점이지만 지금이 상승의 출발점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신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뭐 실적 부진 나왔고요. 이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 악재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인도 총리 방한 계기로 인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LNG선 9척 발주에 대한 기대감들,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대우조선 한 6% 정도 급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몇 주간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대우조선은 낙폭주 내지는 소외주의 상징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함께. 근데 그 대우조선이 지난 1월달 저점이었던 16,000원대에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건 시장에 하나의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우리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다. 작년도와 올해 초에 보여줬던 밸류에이션형 대형주들, 산업재들을 저점은 그 자리가 맞다라는 신뢰감을 좀 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투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타가 아니죠. 기간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보고 좀 중장기적인 가격 회복 반등, 중장기 반등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노리거나 모니터 하신다라면은 매수를 완료하시기보다는 뭐 한 2, 3회 분할 매수라고 봤을 때 1차 매수의 시그널 정도는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급등하고 있는 섹터 내 화학주 LG화학 보겠습니다. 지금 한화가 삼성토탈 가져가게 되면서 지금 NCC 1위 자리를 한화한테 뺏겼다라는 뭐 이런 재료 나오고 있는 그런 LG인데요. 주가는 오늘 LG화학도 한 4% 올라가는데 뭐 유가의 반등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유가도 영향이 있겠지만 재료적 모멘텀은 이번 1, 2, 3, 4월 달의 시세에 반영이 녹아 있죠, 이미. 그런데 같은 산업재지만 화학주는 싸진 않습니다. 이미 반등이 좀 많이 나와 있고 뭐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한 2, 3년 매물대 오히려 지금 들어와 있죠. 저는 오늘 시장의 반응이 가격이라고 봅니다. 가격과 더불어서 지금 산업재의 움직임이 이렇게 성장주에서 약간 경기 순환형 종목군들로 좀 순환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또한 가격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가 과연 지금의 위치에서 가격 메리트가 이렇게 월등하게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여타 산업재 사이클, 대표적으로 철강이, 업황이 중국 쪽에서 지금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화학주보다는 철강이 훨씬 쌉니다. 그 관점을 기관 투자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화학주는 연속성이 이 자리에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화학주 전략 자체를 여기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길게 가는 것은 큰 효율이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뭐 종목별로 개별 트레이딩은 탄력적인 종목, 한화 케미칼이나 효성 정도의 종목을 그냥 상승 종목으로 기준으로 트레이딩하는 정도로만 좀 국한하자는 의견입니다. 네. 네, 자, 하락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이제 이쪽 소비재 섹터군의 대장격이었었는데 오늘 5일선 깨면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정도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아모레 네.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라기보다는 제가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는 몇 번 이제 약간 경계 의견과 함께 5일선이 지켜지는 동안만 그냥 트레이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 깨가지고 내려왔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휴식기라고 일단은 봐야겠습니다. 휴식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숫자가 확실하게 찍힌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크게 무너질까. 만약에 상투라고 하더라도 대장 황제주가 외봉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생긴다면 접근은 가능하시겠지만 이제 막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사서 일주일간의 꾸준한 어떤 강한 수익 내지는 뭐 한 달간 강한 수익을 기대하는 자리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수렴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고 뭐 중장기 보시는 분들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꺾인 자리에서 기술 반등 노리는 매매는 저는 원래 권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코멘트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쉽게 꺾이진 않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무래도 퍼시픽이 반등이 나오면 오늘같이 강한 산업재는 또 약간 당일 시세는 또 약해지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축으로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 여기 이제 티슈진 이슈 가지고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코오롱하고 좀 같이 밀려납니다. 생명과학이 한 7% 정도 급락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고점 부근에서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1차로의 그 첫 번째, 낙폭이 좀 키우는 그런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직까지 종가도 안 무너졌습니다. 5일선 종가도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공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오늘 저가 라인인 11만 9천 원 정도 로스컷 잡으시고 지금 오후장 공략도 한번 해볼 만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탄력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낙폭주보다는 실적이나 뭔가 뚜렷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현재 주도군을 아직은 공략을 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의 움직임이 전방위적인 확산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하락 종목 중에서도 숫자가 제대로 찍히지 않고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한다. 하지만 이렇게 좀 뚜렷한 종목들은 트레이딩은 아직 유지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볼 텐데요. 오늘 뭐 극명합니다. 그냥 음식료나 뭐 제약주는 좀 화장품 포함해서 빠지고, 그동안에 조금 이제 소외됐거나 좀 시세가 안 났던 종목군들로는 강한 시세가 좀 붙여져 있는데요. 자, 한 30분 남았습니다. 오늘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떤 전략을 구성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뭐 단기적인 탄력 종목들, 첫 번째 무너지는 종목들이나 5일선이 무너지는 종목들은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5일선 탄력을 타고 왔었던 최근 종목들이 5일선이 무너졌다는 건 일단 약해졌으니까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 아까 코롱생명과학처럼 5일선이 살아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공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기 낙폭형, 경기 순환형 종목들의 경우에는 짧은
어떤 배팅 관점에서 보시는 것은 여전히 아직은 좀 부족하겠고요.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한 3차 분할 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매수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이 다음 주까지 연장될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이었습니다.